화요일의 두꺼비 세 번째 이야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언제나처럼 올빼미는 없었습니다. 워터는 평소처럼 세수는 했지만 아침은 먹지 못했습니다. 어제 모턴이 만들어준 마지막 샌드위치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워터는 슬픈 눈으로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입표를 그을 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올빼미의 생일이니까요. 워터는 한참 동안 달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워터는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워터는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워터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어두침침한 구석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소리가 바로 나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워터는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다른 동물이 사는 걸까? 혹시 두꺼비를 잡아먹는 동물이?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워터는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벽 아래쪽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구멍이 좀 더 커지더니 몇 가닥의 가느다란 수염이 삐죽 나오고 잇따라 조그만 코와 털복숭이 몸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순간 워터 앞에는 빨간 목도리를 준 사슴쥐와 꼭 닮은 갈색과 흰색 털의 사슴쥐가 서 있었습니다. 사슴쥐는 수염에 묻은 나무 지저귀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난 시이야. 워터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안녕, 난 워턴이야. 처음에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는 줄 알았어. 생일 음식이 바로 나거든. 그 다음엔 두꺼비를 잡아먹는 짐승이 오는 줄 알았고 요 며칠 동안 난 무척 불안했거든. 사슴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걱정하지 마. 나랑 내 친구들이 구해줄 테니까. 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숲속을 여행하는 걸 쭉 지켜보았어.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걸 봤거든. 내가 돌담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너한테 살짝 속삭였는데 못 들었니? 아, 그 소리? 그게 너였구나? 난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 바로 나였어. 올빼미가 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화요일에 잡아먹겠다는 말을 듣고 널 구해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괜찮아. 난 아직 무사하니까. 시인은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찍찍거렸습니다. 잘 됐어. 내 친구들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 가자. 빨리 도망쳐야 해. 시인은 워터를 구하는 것이 무척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터는 조그만 사슴쥐 몇 마리가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워터는 재빨리 소지품들을 배낭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워터는 양초를 집어들다가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올빼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주고받던 일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시이가 찍찍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서! 빨리! 올빼미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야! 워터는 양초와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종이 조각도 집어넣었습니다. 올빼미네 집을 지저분하게 해두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워터는 옷을 하나씩 껴입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다 남은 스웨터 반쪽, 외투 4벌, 장갑 2켤레, 귀까지 덮이는 모자도 썼습니다. 그러고는 사슴쥐를 따라 캄캄한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에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는데 꼬불꼬불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좁아서 간신히 빠져나갔지요. 나무 중간쯤에 이르자 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야 해.
내 꼬리를 꽉 붙잡아. 안 그러면 떨어질 거야. 둘은 반쯤 내려간 곳에서 조그만 구멍 옆을 지나갔습니다. 구멍 안에서는 청설모 가족이 막 아침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던 참이었습니다. 워터는 모턴이 혼자 아침을 먹는 모습이 떠오르자 못 견디게 집이 그리웠습니다. 한참을 내려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 밑에 도착했습니다. 워터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상쾌한 공기가 기분 좋게 와닿았습니다. 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야. 거기에는 100마리쯤 되는 사슴쥐들이 워턴의 스키와 똑같이 생긴 스키를 신고 호저 가시로 만든 스키봉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시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만들었어. 물론 내 것도 가져왔지. 워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슴쥐들이 한꺼번에 스키를 신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시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젠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준비됐니? 얘들아! 사슴쥐 100마리가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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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출발! 사슴쥐들은 워턴과 시이의 뒤를 따라 두 줄로 떠났습니다. 사슴쥐 100마리와 두꺼비 1마리가 골짜기의 나무들 사이를 고비고비 누비며 손살같이 내달렸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깜짝 놀라서 싱싱 지나가는 워턴과 사슴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들은 넋을 잃고 청설모들은 입을 쩍 벌리고 새들은 놀라서 숨이 탁 막힌 채 말입니다. 다들 그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거든요. 싱싱 달리면서 워턴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시. 사실은 다 오지 못했어. 사고가 좀 있었거든. 사고? 응. 어제 처음으로 스키를 타보다가 친구 14마리가 서로 부딪혔어. 그중 7은 발목을 삐고 넷은 코를 박고 셋은 뒤로 물러나다가 스키봉에 찔렸거든. 스키봉에 찔린 셋은 적어도 일주일은 앉지도 못할 거야. 시가 신나는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던 두 친구가 따라 부르고 그 뒷줄의 친구들도 또 그 뒷줄의 친구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슴쥐 모두가 싱싱 스키를 타면서 우렁차게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산등성이에 탁 트인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는 살얼음이 언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기운을 차린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는 거야. 시의 말에 워턴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내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그 순간 워턴은 말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턴의 눈에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래쪽 개울 근처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법 멀리 있는데도 끽끽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눈가루가 가라앉으면서 워턴이 잘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워턴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지? 워턴은 손으로 햇살을 가리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워턴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올빼미 조지는 사나운 여우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워턴은 조지가 목숨을 건질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조지는 눈밭에서 힘없이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깃털들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보다 못한 워턴이 스키를 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조지를 도와주러. 조지? 조지가 누군데? 올빼미야. 시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넌 지금 올빼미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 하지만 조지가 여우한테 잡아먹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럼 올빼미가 널 잡아먹을 텐데. 워턴에게는 시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워턴은 곧장 살얼음이 언 개울로 스키를 지쳤습니다. 시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두꺼비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할 수 없지 뭐. 자, 얘들아! 시인은 수염을 한번 실룩이고는 찍찍거렸습니다. 우리도 도와주러 가자! 사슴쥐들은 한꺼번에 스키를 타고 워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햇살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던 산등성이는 어느새 스키를 타고 번개처럼 내달리는 사슴쥐들의 거대한 물결로 뒤덮였지요.
사슴쥐 100마리와 두꺼비 1마리가 미끄러져 내려간 자리에는 눈가루 구름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여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슴쥐들은 점점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뾰족한 스키봉 끝이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며 일제히 여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여우는 일단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올빼미를 팽개치고 후들거리는 다리로 눈밭을 헤치며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워턴이 맨 먼저 올빼미한테 다다랐습니다. 사슴쥐들은 거의가 안전하게 떨어져 있었지만 시위와 몇몇 사슴쥐들은 겁에 질린 여우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워턴은 상처투성이가 된 올빼미를 곁눈으로 슬쩍 보았습니다. 눈 위에 깃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울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는 깃털도 있었습니다. 날개가 심하게 찢겨 있었고 부리부리한 노란 눈 한쪽은 퉁퉁 부어서 완전히 감긴 채였습니다. 워터는 한때 당당했던 올빼미를 생각하니 왠지 슬퍼졌습니다. 올빼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안녕, 워티. 안녕, 조지. 네가 여기 웬일이야? 탈출하고 있는 중이야. 올빼미의 성한 한쪽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탈출이라니. 어디서 탈출한단 말이야? 올빼미는 기분이 나쁘다는 말투였습니다. 너한테서 얘 어디긴 어디야. 내 생일날 나를 잡아먹겠다고 했잖아. 난 특별 음식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 올빼미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너무 아파서 저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쪽지 못 봤어? 올빼미는 갈수록 화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턱저위에 있던 종이 조각이 생각났습니다. 쪽지 볼 틈이 없었어. 저런, 내가 쪽지에 써놨는데 일찍 집에 돌아오겠다고, 깜짝 놀랄만한 것을 가져오겠다고. 깜짝 놀랄만한 것? 그래, 난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개울에 왔어. 물론 물고기는 잡았지. 하지만 널 놀라게 해줄 것을 구하려다 그만 여우한테 잡히고 만 거야. 올빼미는 몸을 돌려 푸릇푸릇한 덤불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건 노간주나무 덤불이잖아. 그래, 넌 노간주나무 열매차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 워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노간주나무 열매를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 날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야? 올빼미를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널 잡아먹을 생각이었지.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말이야. 어젯밤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랑 뭐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러다 보니 친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내 말은 물론 난 친구가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사이에 올빼미의 깃털 2개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올빼미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워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올빼미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았던지 워턴한테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를 사귄다면 바로 너 같은 친구였으면 좋겠어. 워턴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덩어리가 왈칵 치밀어 오르는 듯 목이 꽉 메었습니다. 나랑 친구가 되면 좋겠단 말이니? 올빼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워터는 팔짝팔짝 뛰어 올빼미가 얼굴을 돌린 쪽으로 갔습니다. 나도 너랑 친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조지. 워턴을 내려다보는 올빼미의 상처투성이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다시는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올빼미는 주위에 있는 씨와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슴쥐들도 마찬가지야. 사슴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올빼미는 덜렁덜렁한 깃털을 흔들어 떨구며 말했습니다. 잘 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널 툴리아 고모집까지 데려다 줄게. 워터는 올빼미의 등에 폴짝 올라타고는 사슴쥐들에게 큰 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올빼미는 눈밭에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올빼미는 기운이 솟았습니다. 워터는 저 밑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사슴쥐들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 아래 숲속 나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은 푸른 하늘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나서 툴리아 고모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화요일의 두꺼비 이야기 끝!